모든 것이 고요한 공간 속에서 시작된다. 말도 없고 형태도 없고 시간조차 멈춘 듯한 그곳. 당신은 눈을 감고 있지만 어딘가로 연결되어 있다는 묘한 감각이 들기 시작한다. 그 연결은 물리적인 것이 아니다. 그것은 감지할 수 없는, 그러나 부정할 수 없는 진동으로 존재한다. 양자 물리학은 말한다.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고. 우리가 보는 이 현실은 고정된 것이 아니며 당신이 그것을 바라보는 방식에 따라 바뀐다고. 그리고 그 연결의 핵심에 있는 개념이 바로 얽힘이다. 두 입자가 얽히면 그들은 거리에 상관없이 서로에게 즉각적으로 반응한다. 그것이 지구 반대편이든 혹은 수십억 광년 떨어진 은하계 한 켠이든 상관없이 말이다. 빛의 속도조차 무시한 채 마치 시간과 공간이라는 개념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우리는 이것을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험실에서 수없이 검증된 현상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이 얽힘은 단지 입재만 국한되지 않는다. 그것은 의식에도 적용된다면 당신의 마음과 당신이 아직 살아보지 못한 미래의 자아가 이미 얽혀 있다면 그 가능성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순간 현실에 대한 인식은 완전히 바뀌게 된다. 당신은 단순히 현실을 바라보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다. 당신은 현실을 공동 창조하는 존재다. 당신이 어떤 주파수로 존재하느냐에 따라 현실은 달라진다. 당신이 느끼는 감정, 품고 있는 신념, 몸의 긴장감까지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전파로 엮여 우주에 신호를 보낸다. 그리고 그 신호에 반응하는 것이 바로 양자장이다. 그것은 상징이 아니다. 과학이다. 실제로 우리의 뇌와 심장은 전자기장을 형성하고 그 전자기장이 우주의 진동에 영향을 준다. 우리가 집중할 때, 명상할 때, 깊은 감정 속에 머물 때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의 송신기가 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신호를 무의식 중에 왜곡한다. 머리로는 희망을 말하지만 몸은 여전히 공포에 쌓여 있고 감정은 과거의 상처에 묶여 있다. 이처럼 서로 엇갈리는 신호를 보내면 양자장은 혼란을 느낀다. 결과는 지연, 분산, 반복되는 현실의 고착이다. 이것이 바로 얽힘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다. 당신은 이미 당신의 미래와 얽혀 있다. 더 나은 자아, 더 깊이 치유된 자아, 그 삶을 살고 있는 또 다른 당신이 존재하며 그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과 연결되어 있다. 문제는 그 신호가 얼마나 선명하냐는 것이다. 만약 당신의 신념이 흔들리고 감정이 충돌하며 신체가 불안정하다면 그 연결은 흐릿해진다. 당신은 그 진동에 맞출 수 없고 결과적으로 그 현실로 진입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더 열심히가 아니다. 중요한 건 더 깊이 연결되는 것이다. 양자장은 노력에 반응하지 않는다. 목표에도 다짐에도 반응하지 않는다. 그것은 일치에 반응한다. 즉, 당신의 생각, 감정, 행동이 하나의 선명한 신호로 정렬되어 있을 때, 그때 비로소 현실이 붕괴되고 새로운 타임라인이 형성된다. 우리는 자주 이렇게 묻는다. 내 꿈은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그러나 진짜 질문은 이렇다. 이미 그 삶을 살고 있는 나와 나는 지금 얼마나 일치하고 있는가? 그 꿈의 자아는 허상이 아니다. 그것은 양자장 속에서 존재하는 하나의 확률 패턴이며 그 패턴은 지금 이 순간에도 진동하고 있다. 당신이 그 신호에 얼마나 정렬되어 있는가에 따라 그 현실은 다가오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질문을 바꾼다. 더 이상 현실을 만들겠다가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그 현실에 얼마나 나를 맞출 수 있을까라고. 왜냐하면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그것과 얽혀 있으니까. 당신이 느끼는 직관, 설명할 수 없는 예감, 명상 중에 떠오르는 장면들. 그것은 상상이 아니다. 그것은 신호다. 미래의 당신이 보내는,
나 여기 있어 라는 미묘한 진동이다. 이제 당신의 신경계는 그 신호를 감지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당신의 마음은 충분히 고요한가? 당신의 감정은 맑고 조율되어 있는가? 그것이 얽힘이 작동하는 방식이다. 강제나 집착이 아니라 주파수의 일치로. 자, 이제 숨을 깊게 들이쉬어보자. 지금 이 순간, 이미 현실은 움직이고 있다. 겉으로는 보이지 않더라도 당신의 내면은 정렬되고 있고 당신이 보낸 신호는 장에 전달되고 있다. 왜냐하면 당신은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참여자이기 때문이다. 당신이 찾고 있던 현실은 당신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다. 그것은 창조의 대상이 아니라 연결의 대상이다. 그리고 그 연결은 지금 여기에 있다. 고요 속에서 감각은 더욱 선명해진다. 당신은 아직 눈을 감고 있지만 어느새 뭔가가 흐르기 시작한다. 마음이 아니라 몸이 먼저 반응한다. 가슴이 조금 더 열리고 어깨의 긴장이 풀리고 숨이 더 깊어지고 이것이 바로 주파수의 정렬이 시작되는 순간이다. 양자장의 법칙은 모호하거나 신비로운 것이 아니다. 그것은 물리학이다. 정렬된 주파수는 더 강한 파장을 만들고 그 파장은 곧 현실에 개입한다. 단 하나의 조건만 있다. 신호의 일관성. 다시 말해, 생각, 감정, 신체의 상태가 모순 없이 정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 머리로는 성공을 떠올리지만 몸은 실패를 기억하고 있다. 감정은 희망을 말하지만 심장은 아직 상처의 진동을 품고 있다. 이처럼 서로 어긋난 신호는 장에 노이즈로 전달된다. 그리고 그 노이즈는 현실의 지연이라는 결과를 만든다. 당신이 진심으로 원하고 있는 것이 왜 계속 멀어지기만 할까? 그 이유는 단순하다. 당신은 아직 그 미래 자아와 정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진짜 전환은 일어난다. 당신은 꿈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그 꿈의 진동과 얽혀있는 존재라는 깨달음. 그 깨달음은 당신의 정체성을 바꾸기 시작한다. 더는 될 수 있을까가 아니라 이미 되어 있다면 나는 어떻게 느낄까?로. 그 변화는 작게 시작된다. 예를 들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전처럼 무기력하게 하루를 시작하지 않는다. 대신 오늘 나는 내 미래 자아와 얼마나 정렬될 수 있을까? 라고 자문한다. 그리고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 그 진동을 실어본다. 말투, 호흡, 걸음걸이, 침묵의 질까지. 이것이 바로 내면의 조율이다. 우리는 단순히 결과를 바라는 존재가 아니라 그 결과를 받아들일 상태가 되어야 한다. 상태는 의식으로, 의식은 정체성으로, 정체성은 신호로, 신호는 현실로 확장된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는가? 당신의 무의식은 이미 답을 알고 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행동, 반응, 감정은 무의식에 의해 자동으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의식이 아무리 긍정적인 말을 반복해도 무의식이 여전히 두려움을 품고 있다면 장은 그 두려움의 주파수를 받아들인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왜 현실이 바뀌지 않는가를 설명하는 핵심이다. 의식은 변화하고 싶어 하지만 무의식은 여전히 과거에 얽매여 있다. 과거의 상처, 실패, 배신, 상실. 그것들이 현실의 코드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한 자기 개발이 아니라 신경계의 재코딩을 시작해야 한다. 몸이 안전하다고 느껴야 하고, 심장이 새로운 진동을 허용해야 하고, 뇌가 새로운 가능성을 실제로 인식해야 한다. 그것이 이루어질 때 얽힘은 활성화된다. 다시 말해, 얽힘은 지적인 개념이 아니라 신체적인 느낌이다. 당신의 몸이 새로운 진동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안정되고 개방적일 때 당신은 진짜로 다른 자아와 연결될 수 있다. 그리고 그 연결은 아주 조용하게 다가온다.
뭔가 거창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 대신 어느 날 아침에 무심코 깨닫게 된다. 이젠 예전처럼 두렵지 않다. 혹은 왜인지 모르겠지만 이번엔 될 것 같다. 이 미묘한 변화가 바로 신호의 전환점이다. 과거의 패턴이 사라지고 새로운 진동이 자리 잡는다. 말은 줄어들고 감각은 깊어지고 기대는 집착이 아니라 신뢰로 변한다. 그 순간 양자장은 반응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공명의 주파수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당신의 신호는 단지 당신의 생각이 아니다. 그것은 전체적인 존재감이다. 당신의 뇌파, 심장파, 근육의 긴장도, 내면의 말투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진동을 이룰 때 장은 반응한다. 조용하고 빠르고 정확하게. 그래서 진짜 변화는 조용하다. 어떤 선언도 없고 큰 결심도 없다. 오히려 그것은 침묵 속에서 일어난다. 그 침묵은 두려움이 없는 상태, 억지로 믿으려 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 그저 이미 연결되어 있다는 내면의 확신이다. 당신이 만약 지금 이 말을 읽고 있고 내면 어딘가에서 묘한 울림이 느껴진다면 그것은 상상이 아니다. 그것은 얽힘이다. 이미 그 자아가 당신을 부르고 있으며 당신은 그 신호를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지금부터 중요한 건 더 많은 지식이 아니라 더 깊은 감각이다. 더 강한 의지가 아니라 더 섬세한 조율이다. 왜냐하면 양자장은 힘에 반응하지 않는다. 그것은 진정성에 반응한다. 정열에 반응한다. 존재감에 반응한다. 당신이 어떤 존재로 되느냐에 따라 현실은 결정된다. 그리고 그 존재는 더 이상 먼 미래에 있는 이상형이 아니다. 그것은 지금 여기에 조용히 기다리고 있는 또 하나의 당신이다. 당신이 지금 느끼고 있는 이 미묘한 감각, 설명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그것, 바로 그 감각이 진짜다. 그것이 당신이 얽혀있는 미래의 자아가 보내는 신호다. 그리고 그 신호는 지식이나 논리가 아닌 체감으로 받아들여진다.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그 신호와 얼마나 자주, 얼마나 오래 머물 수 있는가이다. 왜냐하면 얽힘은 일회성의 우연이 아니라 반복되는 공명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한 번의 정렬로는 충분하지 않다. 당신의 신경계, 감정 패턴, 몸의 반응, 그리고 무의식의 언어가 지속적 일치를 배워야 한다. 그 배움의 시작은 이 질문으로부터 비롯된다. 내 안의 어떤 부분이 아직도 이 현실을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가? 이 질문은 가볍게 들릴 수 있다. 그러나 이 질문 하나가 인생 전체의 흐름을 바꾼다. 얽힘은 지식이 아니라 허용에서 비롯되며 허용은 안전감에서 비롯된다. 그리고 그 안전감은 억지로 설득해서 생기지 않는다. 그것은 오직 내면 깊은 곳에서의 진실한 수용에서 온다. 당신의 무의식은 완벽한 보안 시스템처럼 작동한다. 어떤 변화도, 어떤 가능성도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철저히 거부한다. 아무리 좋은 현실이라 해도 과거의 패턴에 반할 경우 그 진동을 위협으로 인식하고 문을 닫아버린다. 예를 들어 어린 시절에 어떤 일을 성취하고 나서 비난을 받았던 기억이 있다면 성공, 일부할 위험이라는 신념이 무의식에 저장된다. 그 이후의 삶에서 당신은 끊임없이 성공을 원하면서도 동시에 피하게 되는 이중 신호를 보낸다. 이처럼 과거의 진동은 오늘의 신호를 왜곡하고 왜곡된 신호는 양자장에 혼란을 준다. 그 결과는 반복이다. 실패의 패턴, 불안의 습관, 관계의 결핍, 기회의 부재. 그 모든 것은 잘못된 현실이 아니라 잘못된 진동의 반영일 뿐이다. 그리고 바로 여기가 얽힘의 전환점이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새로운 자아와 얽히기를 원한다면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다. 기존의 신호를 해체하고 새로운 신호를 설계하는 것. 하지만 이건 이론이 아니라 실천이다. 당신의 몸은 무엇을 기억하고 있는가?
당신의 심장은 무엇을 믿고 있는가? 당신의 말투, 움직임, 사고 패턴은 어떤 진동을 품고 있는가? 이 모든 것을 감지하고 정직하게 바라보아야 한다. 그 다음에는 재코딩이 필요하다. 이는 억지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감각을 심는 것이다. 매일 아침 아직 완전히 믿기 어려운 그 자아를 잠시 살아보는 것. 말투를 흉내내고 호흡을 맞추고 행동을 조금 바꿔보는 것. 그것이 반복되면 신경계는 점점 익숙해진다. 그리고 익숙함은 곧 안전함이 되고 안전함은 곧 허용이 된다. 허용은 곧 정렬이다. 그 정렬이 이루어지는 순간 얽힘은 더 깊어지고 당신의 신호는 더욱 또렷해진다. 마침내 장은 당신의 존재를 감지하고 반응하기 시작한다. 이 반응은 눈에 보이는 변화로 오지 않을 수도 있다. 때로는 아주 작은 선택 하나, 우연처럼 보이는 만남 하나, 문득 바뀐 내면의 대화로부터 시작된다.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진짜 신호다. 얽힌 자아는 당신에게 말을 걸지 않는다. 그것은 느낌으로 다가온다. 직관, 여유, 명료함, 이상하게 편안한 확신. 그것이야말로 당신이 이미 연결되고 있다는 증거다. 그리고 당신이 그 신호에 더 오래 머물수록 현실은 조용히 바뀐다. 더 이상 드라마틱한 전환이 필요 없다. 존재가 바뀌면 현실은 따라온다. 이것이 바로 억지로 끌어오는 현실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붕괴되는 타임라인의 본질이다. 이제 다시 질문하자. 내가 지금 보내고 있는 신호는 내가 진짜 원하는 삶과 정렬되어 있는가? 아니면 과거의 상처와 두려움이 여전히 진동하고 있는가? 정직한 대답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양자장은 정직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당신의 바람이 아니라 당신의 진짜 주파수에 반응한다. 그리고 당신이 그 진짜 주파수를 자각하는 순간 변화는 이미 시작된 것이다. 바깥 세상은 아직 조용할지라도 내면의 장은 흔들리고 있다. 얽힌 미래가 당신을 느끼고 있고 당신 역시 그 진동을 기억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기억의 귀환이다. 당신은 무언가를 새로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자신에게 돌아가는 중이다. 이제 우리는 더 깊은 층으로 들어간다. 에얼킴이라는 개념이 단순한 물리학적 현상이 아닌 당신 존재의 작동 원리임을 받아들였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이 보낼 신호는 더 이상 무의식적인 반복이 아니다. 그것은 의도적인 선택이 된다. 선택. 이 단어는 지금까지 당신의 삶에서 얼마나 자주 진정한 의미로 사용되었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택한다고 믿지만 사실은 반응하고 있을 뿐이다. 무의식의 패턴에 반응하고 과거의 감정에 반응하며 타인의 기대에 반응한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다르다. 당신은 공명을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공명은 단지 기분이나 분위기가 아니라 진짜로 당신의 현실을 구성하는 진동의 구조다. 양자물리학은 말한다. 하나의 파동함수가 여러 개의 가능성을 동시에 품고 있으며 관측, 즉 의식적인 주의, 이 이루어질 때 하나의 가능성만이 붕괴되어 현실로 나타난다고. 그러니 생각해보자. 당신은 하루에 몇 번 어떤 감정과 어떤 신념으로 현실을 관측하고 있는가? 당신이 현실을 바라볼 때 이건 어려워. 나는 아직 부족해. 변화는 느리다고 느낀다면 그것이 바로 당신이 주는 관측이다. 그리고 양자장은 그것을 그대로 확정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지금 이 순간 가장 일관된 신호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당신이 나는 지금 연결되어 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다. 이 순간에도 현실은 나를 향해 열리고 있다고 느낀다면 그것 또한 장에 전달된다. 중요한 것은 말의 멋짐이 아니라 신호의 진정성이다. 진정성은 연기할 수 없다. 당신의 뇌파, 심장파, 장의 미세한 전기신호, 몸의 미묘한 긴장감까지 이 모든 것이
지금 당신이 어떤 주파수로 존재하고 있는지를 결정한다. 그리고 양자장은 그것을 오직 정렬로 해석한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돌아온다. 나는 지금 누구로 존재하고 있는가? 그 물음은 철학적이지 않다. 그것은 과학이며 동시에 실천이다. 왜냐하면 당신이 지금 누구로 존재하고 있는지가 다음 순간에 어떤 현실을 맞이하게 될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조용히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자. 나는 나의 미래 자아와 정렬되어 있는가? 나는 지금 내 존재 자체로 그 삶을 허용하고 있는가? 만약 그 대답이 아직은 아니다라면 괜찮다. 그건 역시 신호다. 두려움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단지 과거의 패턴이 아직 남아있다는 증거일 뿐이며 동시에 새로운 진동을 받아들일 공간이 있다는 뜻이다. 그러니 억지로 밀어내지 말고 부드럽게 인식하라. 아, 내 안에는 아직도 이 진동이 남아있구나. 그 인식은 저항이 아닌 수용이다. 수용은 에너지의 흐름을 열고 흐름은 곧 재정렬을 시작한다. 그리고 이 정렬은 뇌와 심장의 조율에서부터 시작된다. 과학은 이미 증명했다. 당신이 깊은 명상 상태, 직관적 집중 상태에 있을 때 뇌파는 알파 혹은 세타 영역으로 진입한다. 이때 뇌의 전기적 활동은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으며 하나의 리듬으로 통합된다. 심장은 그 리듬을 증폭시킨다. 그리고 이 두 기관이 조화를 이룰 때 당신의 전자기장은 극도로 정렬된 형태로 확장된다. 이것이 바로 공명이자 전송이다. 당신의 의식은 이제 전파된다. 무작위로 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특정한 타임라인과 주파수로 정확히 조준된다. 그 타임라인은 당신의 미래 자아가 살고 있는 그 길이다. 그 자아는 지금도 존재한다. 그는 이미 고요하고 이미 명확하며 이미 확장된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 그는 완벽하지 않지만 온전하다. 그는 아직도 실수를 하지만 더 이상 스스로를 벌하지 않는다. 그는 여전히 두렵지만 그 두려움을 사랑으로 안아줄 줄 안다. 그리고 그는 지금 당신이 그와 연결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제 그 연결을 맺기 위해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자신이 그 자아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자아로 존재하는 것. 이것은 영이가 아니다. 이것은 기억이다. 이미 당신 안에 있는 진동을 꺼내어 되살리는 것. 그 진동과 함께 숨쉬고 움직이고 선택하는 것. 그리고 그 상태에서 일관되게 머무르는 것. 당신이 그 자아의 주파수로 충분히 오래 머문다면 현실은 더 이상 저항하지 않는다. 현실은 그저 무너진다. 부드럽게, 고요하게, 저절로.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붕괴이며 우리가 말하는 양자도약이다. 이제 우리는 기억된 진동 속에서 걸어가기 시작한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조급하게 기다리지도 않는다. 오직 이 순간 이미 얽혀있는 자아로서 존재하는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묻는다. 어떻게 해야 그 주파수에 더 오래 머물 수 있나요? 왜 저는 자꾸 예전으로 되돌아가는 것 같죠? 그 질문 속에는 아주 중요한 통찰이 숨어 있다. 왜냐하면 대부분은 그 주파수를 어떤 감정 상태나 일시적 분위기로 오해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은 감정이 아니라 정체성이다. 당신이 누구인지를 나타내는 가장 깊은 신호, 당신의 존재 전체가 품고 있는 패턴. 당신이 예전으로 되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 사실은 단지 오랜 시간 동안 강화되어 온 무의식의 코드가 다시 작동하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그 코드는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고 오랫동안 당신을 지켜주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보호막이 당신의 성장에 장애가 되고 있다. 그러니 이젠 그 코드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전하고 보내줄 시간이다. 고마워. 그동안 나를 지켜줘서
이제 나는 새로운 진동으로 살아갈 준비가 되었어. 이처럼 무의식을 정렬하는 일은 내면의 치유와 직결된다. 치유란 어떤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다. 그 감정을 충분히 느끼고 품고 이해한 뒤에 더 이상 그것에 의해 조종되지 않도록 허용하는 일이다. 그리고 그 허용은 마음이 아닌 몸에서부터 시작된다. 왜냐하면 진짜 신호는 언제나 신경계를 통해 발산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당신이 아무리 입으로 나는 충분해 라고 반복해도 몸이 여전히 긴장되어 있고 심장이 닫혀 있고 복부에 불안이 가득하다면 당신은 장에 결핍의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의 훈련은 말보다 깊은 곳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매일 아침 하루 중 짧은 순간이라도 그 얽힌 자아로서 숨 쉬어보는 것. 그 자아처럼 앉고 걷고 말하고 선택해보는 것. 그러면 뇌는 혼란스러워한다. 이게 진짜인가 아니면 연기인가? 하지만 바로 그 순간부터 재프로그래밍은 시작된다. 당신의 뇌는 결국 가장 자주 반복되는 신호를 진실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반복은 정렬을 낳고 정렬은 결국 현실을 바꾼다. 그 변화는 이렇게 찾아온다. 어느 날 문득 당신은 누군가의 말에 예전처럼 반응하지 않는다. 더 이상 방어하지 않고 해명하려 하지 않는다. 그저 고요하게 미소 짓는다. 왜냐하면 당신의 존재가 이미 달라졌기 때문이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양자적 변환이다. 그리고 그 변화는 반드시 외부의 확인 없이 먼저 찾아온다. 왜냐하면 장은 당신의 존재 상태에 반응하지, 당신의 외부 성과나 소셜미디어에 올린 선언문에는 반응하지 않기 때문이다. 당신이 진짜로 정렬되었는지 아닌지는 당신만이 알고 있다.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그 고요함, 누군가에게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그 여유, 그것이 바로 얽힌 자아의 주파수다. 이제 우리는 질문을 하나 더 던질 수 있다. 내가 그 자아로 완전히 살아가게 된다면 무엇을 멈출 수 있을까? 내가 더 이상 연기하지 않아도 된다면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이 질문은 당신을 한층 더 깊은 차원으로 이끈다. 왜냐하면 진짜 얽힘은 단순히 이루는 것이 아니라 버리는 것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오래된 이야기, 익숙한 두려움, 과장된 역할, 타인의 시선, 그 모든 것이 천천히 부드럽게 녹아내릴 준비가 되어 있다. 당신이 새로운 주파수에 머물기로 선택한 그 순간부터 당신은 더 이상 과거의 당신이 아니다. 비록 외모는 같고 이름도 같고 주변 사람들은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 해도 당신은 이미 다른 세계에 발을 디딘 것이다. 이제 장은 반응한다. 천천히, 조용히, 정확하게. 기회가 생기고 우연히 이어지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흐름이 열린다. 그 모든 것은 기적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이 보낸 신호에 대한 정확한 반응이다. 그러니 당신은 더 이상 현실을 설득하지 않아도 된다. 더 이상 우주에게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당신이 존재하는 방식 그 자체가 이미 가장 강력한 요청이자 가장 선명한 선언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금 그 선언은 울려 퍼지고 있다. 당신 안에서, 당신을 통해, 당신의 얽힌 자아에게로. 당신은 이제 단순히 배우는 존재가 아니다. 당신은 기억하고 있다. 잊고 있던 진동, 외면했던 감각, 억눌러 왔던 가능성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그것은 외부에서 온 것이 아니다. 그것은 늘 당신 안에 있었다. 다만 주파수가 맞지 않아 들리지 않았을 뿐이다. 이제 당신의 전 존재가 다시 조율되고 있다. 그리고 이 조율은 삶의 모든 영역으로 확산된다. 관계 속에서 당신은 더 이상 과거의 방어적인 반응을 반복하지 않는다. 누군가의 시선이나 말에 흔들리기보다는 내면의 평온함을 우선시하게 된다. 당신은 공명하지 않는 공간에서는 조용히 물러서고 더 이상 맞추려 하지 않으며
존재로서 말하게 된다. 이것은 단절이 아니라 선택이다. 어떤 에너지와 얽힐 것인가에 대한 아주 의식적인 선택. 그리고 그것이 바로 양자 얽힘의 확장이다. 우리는 단지 미래의 자아와 얽혀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주파수는 주변의 모든 생명체, 모든 상황, 모든 가능성과 얽혀 있다. 당신이 새로운 진동으로 존재하는 순간, 당신은 새로운 현실들,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기회를 자연스럽게 끌어들인다. 이러한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축적된다.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마치 새로운 악보를 배우듯 처음엔 낯설고 어색하지만 어느 순간 그 멜로디가 몸에 배어든다. 그 순간 당신은 깨닫는다. 나는 이제 돌아갈 수 없다. 나는 더 이상 예전의 나로 존재할 수 없다. 이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해방으로 다가올 때 당신은 진짜 도약을 경험하게 된다. 왜냐하면 진정한 양자 도약은 물리적인 거리나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신호의 급진적인 정렬이기 때문이다. 당신의 주파수가 완전히 바뀌면 당신의 현실은 그 새로운 진동을 더 이상 거부할 수 없다. 그것은 마법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실상 그것은 수학이다. 진동의 정합성, 주파수의 상호작용, 파동함수의 붕괴.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것은 늘 당신이다. 이제 우리는 묻는다. 그렇다면 이 상태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 다시 옛날로 되돌아가지 않으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 답은 간단하다. 매일 선택하라. 무엇을 생각할지, 어떻게 느낄지, 어떤 자세로 하루를 보낼지. 그 모든 것이 주파수다. 그 모든 것이 당신의 신호를 만든다. 그리고 신호는 현실을 만든다. 단 하루, 단 한순간만이라도 그 얽힌 자아로 살아보자. 그 자아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자아의 가슴으로 느끼며 그 자아의 언어로 말해보자. 당신은 금세 느낄 것이다. 모든 것이 다르다는 것을. 같은 거리, 같은 집, 같은 사람들 속에서도 당신은 전혀 다른 주파수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현실은 무너지기 시작한다. 과거의 시간선은 사라지고 새로운 흐름이 열리며 우연처럼 보이는 변화들이 당신을 향해 다가온다. 하지만 그것은 우연이 아니다. 당신이 보낸 신호에 대한 정확하고 정직한 반응일 뿐이다. 그렇기에 지금 조용히 선언하라. 이 순간, 이 공간, 이 숨결 속에서 나는 이미 얽혀 있다. 나는 지금 그 자아로 존재하고 있다. 나는 더 이상 과거의 나로 돌아가지 않는다. 그리고 나지막이 마음속에 새겨라.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당신은 지금 막 전혀 다른 현실선에 발을 들였다. 당신의 얽힌 자아는 그곳에서 조용히 미소 짓고 있다. 당신이 드디어 도착했음을 알아보고 있다. 그리고 말없이 속삭인다. 환영해. 오래 기다렸어. 당신은 지금 진동으로 기억하는 중이다. 말이 아닌, 생각이 아닌 존재감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리고 이 새로운 방식의 이해는 지적 동의와는 차원이 다르다. 그것은 전신으로 느껴지는 통합된 직관, 더 이상 분리되지 않는 하나의 의식 상태다. 이 의식 상태는 조용하다. 소리 없는 확신, 속도가 아닌 깊이, 증명의 욕망이 아닌 존재의 수용. 우리는 늘 더 많은 것을 하려 애써왔다. 더 열심히, 더 정확하게, 더 빠르게. 하지만 양자장은 당신의 노력에 감동하지 않는다. 그것은 단 하나의 언어만을 이해한다. 진동의 정렬. 그리고 그 정렬은 행동보다 먼저 마음에, 마음보다 먼저 몸에, 몸보다 먼저 존재의 의도에 깃든다. 이제 우리는 안다. 변화란 억지로 끌어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허용의 깊이에서, 침묵의 투명함 속에서, 저항이 멈춘 그곳에서 조용히 피어난다. 많은 이들이 묻는다. 왜 나는 여전히 두렵죠?
왜 아무리 긍정적인 생각을 해도 불안이 사라지지 않죠? 그 이유는 명확하다. 당신은 아직도 안전하지 않다는 무의식의 언어를 지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단점이 아니라 단서다. 당신이 가장 먼저 치유해야 할 신호의 뿌리다. 자, 이제 잠시 멈추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자. 나는 지금 내 존재가 안전하다고 느끼는가? 이 새로운 주파수 속에서 나는 스스로를 받아들이고 있는가? 과거의 패턴을 놓아줄 만큼 충분히 신뢰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어느 날 문득 눈물로 터져 나올지도 모른다. 아니면 아주 조용한 한숨 속에 섞여 있을지도 모른다. 혹은 몸이 더는 움츠러들지 않을 때 그제야 깨달을 수도 있다. 아, 나는 진짜로 바뀌었구나. 그리고 그 바뀐 진동은 이제 당신만의 것이 아니다. 당신이 속한 공간, 만나는 사람, 당신의 눈빛 하나에도 영향을 미친다. 왜냐하면 공명은 확산되기 때문이다. 당신의 진동이 조화로워질수록 당신은 자연스럽게 세상의 치유의 필드를 전파하게 된다. 누구를 고치려 하지 않아도, 누구에게 설득하지 않아도 당신의 존재 자체가 하나의 파장이 되어 공간을 정화한다. 그리고 이 현상은 영적 개념이 아니라 이미 뇌과학, 심장 전자기장 연구, 에너지 심리학 등에서 수치로 검증되고 있다. 당신의 심장은 뇌보다 60배 강력한 전자기장을 형성하며 그 장은 몇 미터 밖까지 퍼져 다른 이의 신경계와 동조하게 된다. 그러니 당신의 고요함은 곧 세상의 고요함이다. 이것이 확장된 얽힘이다. 당신이 정렬되면 당신의 현실이 정렬되고 당신 주변의 주파수도 함께 정돈된다. 그래서 당신이 할 일은 더 이상 밖에 있지 않다. 그것은 오직 당신 안에 있다. 내면이 고요할수록 세상은 당신에게 반응한다. 더 이상 논리로, 힘으로, 의지로 움직이지 않는다. 그것은 조율된 존재의 자력에 의해 흐른다. 당신이 숨쉬는 방식, 눈을 바라보는 깊이, 자신을 대하는 섬세함, 그 모든 것이 세상과 얽힌 신호다. 이제 우리는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간다. 당신은 누구인가? 당신은 당신이 상상했던 그 이상이다. 당신은 반복되는 감정의 조각들이 아니다. 당신은 무의식의 피해자가 아니다. 당신은 얽힌 자아와 공명하는 진동체다. 그리고 그 진동은 선택할 수 있다. 이제는 선택의 시간이다. 머무를 것인가, 돌아갈 것인가, 공명할 것인가, 왜곡할 것인가, 아니면 그저 조용히 일어서 이미 그 자아인 것처럼 오늘을 살아볼 것인가. 지금 이 순간이 당신의 도약이 될 수 있다. 아무도 모르게, 아무 의식적 계획도 없이 단지 하나의 결정만으로. 나는 이미 얽혀 있다. 나는 이제 그 주파수로 존재한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진다. 당신은 지금 새로운 진동의 중심에 서 있다. 과거의 이야기가 아직 어깨에 남아있을지 모르고 두려움의 메아리가 아직 마음속 어딘가에서 울릴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다르게 느끼기 시작했다. 그 차이는 미세하다. 그러나 결정적이다. 당신은 이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감지하고 있다. 그것은 지식이 아닌 체감이다. 그 체감은 의식의 가장 깊은 층에서 일어난다. 이제는 더 이상 과거에 반응하지 않고 앞날을 조작하려 하지 않으며 지금 여기 존재 그 자체로서 하루를 살아내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이것이 진짜 얽힘이다. 우리는 항상 연결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연결을 의식적으로 살아간다는 점이 다르다.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이다. 당신은 지금 어떤 신호를 세상에 보내고 있는가? 이 질문은 당신의 목소리, 당신의 걸음, 당신의 말투 속에 담긴 진동을 되돌아보게 만든다. 그 모든 것이 자기 선언이며 그 선언은 하루 종일 당신의 현실을 구성한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행동 하나에도 의도를 담아야 한다. 말 한마디에도 정열을 담아야 한다. 침묵 속에서도 진동을 인식해야 한다. 당신의 진동이 곧 현실의 코드이기 때문이다. 누군가는 말할 것이다. 그게 너무 어렵다. 지속하는 게 너무 힘들다. 그러나 진실은 이렇다. 이 여정은 힘을 들이는 것이 아니라 저항을 놓아주는 것이다. 그것은 통제하려는 본능을 이완시키는 것이고, 과거의 정체성에 매달리는 손을 부드럽게 푸는 것이며, 미래에 대해 쥐고 있던 기대를 조용히 내려놓는 것이다. 그리하여 당신은 더 이상 무언가를 성취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것을 허용하는 사람이 된다. 그 순간 장창은 다르게 반응한다. 왜냐하면 당신의 존재가 이미 다른 타임라인과 공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당신은 안다. 당신이 쫓아다니던 그 꿈은 언제나 당신 안에 있었다. 그것은 도달해야 할 목적지가 아니라 기억해야 할 진동이었다. 당신이 지금 그 진동으로 호흡하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그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아직 세상이 그것을 알아보지 못했다 해도 당신이 느낀 이 조율된 확신이 가장 정직한 증거다. 그러니 다시 아주 작게 속삭여보자. 나는 지금 내가 되어야 할 그 존재로 살아간다. 나는 더 이상 허락을 구하지 않는다. 나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는다. 나는 기억해냈고 지금 여기에 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다. 이 새로운 진동으로 계속 살아가는 것. 그것은 거창한 선언이 필요하지 않다. 그저 오늘 하루의 작은 선택들이면 충분하다. 조금 더 고요하게 숨쉬는 것, 조금 더 따뜻하게 바라보는 것, 조금 더 부드럽게 스스로를 안아주는 것, 그리고 아주 조용히 당신의 장이 속삭일 것이다. 맞아, 바로 이 진동이야. 지금 네가 그 자아와 얽혀 있는 거야. 지금 우주는 응답 중이야.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은 더 이상 기다릴 필요도, 설득할 필요도, 노력할 필요도 없다는 걸 알게 된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그 현실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지금 이 순간 그곳에 당신이 있다. 그 진동으로 당신이 되었다.